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동영상 촬영 카메라의 강자 파나소닉 루믹스에서 지난 5월 출시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S1 마크2. 파나소닉을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카메라를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2017년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부터 영상 주력 카메라는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해왔어요. 2017년 업로드한 첫 영상은 루믹스의 GH4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를 사용해오다 루믹스의 풀프레임 카메라가 나온 후로 마이크로 포서드와 풀프레임을 병행, 최근까지는 루믹스의 S5와 S9으로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S9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국내외 여행 촬영 시에 컨텐츠 머신으로서 압도적인 가벼움과 함께 좋은 퀄리티까지 보여줘서 거의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촬영해야 할 때는 S5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해왔는데요. S5 마크2가 위상차 적용 이후 편리해진 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 AF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S9을 구매하고 나서는 더더욱 필요성이 조금 적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처음 루믹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투바디가 아닌 원바디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S5 마크2가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S5가 나온 지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기능적인 면에서 새로 발매되는 카메라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바로 이 카메라가 발매되었고 사용해본 후에 이제는 S5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S1R2 리뷰에서 새로운 기능들과 특장점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S1 마크2 역시 같은 세대의 제품으로 기능과 특장점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S1R2와의 주요 차이점만을 알려드리고 저는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센서는 2410만의 부분 스택형 센서를 사용했는데요. 사진에 보다 집중된 S1R2보다 화소수는 적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롤링 셔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전자 셔터를 활용한 연사 속도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S1R2가 40fps, S1 마크2는 70fp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포맷에서는 S1R2가 8.1K까지 지원을 하지만 S1 마크2는 6K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5.1K 60프레임 오픈 게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 시대의 상황에서는 실활용면에서 더 큰 이점이 있고요. S1R2가 4K 60에서 일부 크롭되는 것과는 다르게 4K 60p가 논크롭이며 4K 120p도 논크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파나소닉 오피셜 기준으로 S1 마크2가 14스톱, 동적 범위 부스트를 켜면 15스탑이며 S1R2는 한 스탑 낮은 13,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시에는 14스톱입니다. 각각 로그 설정에 따라 듀얼 네이티브의 사용 유무나 시작 ISO가 약간씩 다른 것도 차이점입니다. 다른 기능들은 매우 유사하고 카메라의 모양도 매우 비슷하지만 지향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S1R2는 고화소 사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영상 하이브리드 바디이고 S1 마크2는 고퀄리티의 영상 그리고 좋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사진 바디인데요. 요즘 시대는 사진과 영상 모두를 다 촬영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바디는 꼭 필요하죠. 저는 S1R2가 사진 측면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요즘 정말 영상보다 사진 촬영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메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S1 마크2가 더 끌렸습니다. 특히나 S1 마크2도 사진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화소에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해도 하나를 꼭 굳이 선택을 하라면 S1 마크2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두 개 다 써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물들과 함께 제가 왜 이 카메라를 향후 몇 년간의 메인 카메라로 생각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출시 후에 해외 촬영 2번과 국내 촬영 여러 번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제 컨텐츠들의 제작에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서님과 상호님과의 사진집 관련 영상에 이 카메라를 도입을 해보았는데요. 2박 3일 동안의 촬영 동안 정말 긴 시간을 촬영을 했고 결과물은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특정한 주제를 담기 위해서 카메라를 휴대하고 런앤건 스타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루믹스의 손떨림 방지 기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게 참 새삼스럽긴 해요. S1 마크2 역시 높은 수준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S1R 마크2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손떨림 방지 모드,
크롭 없는 손떨림 방지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용 환경에 맞는 여러가지 손떨림 모드가 있어서 최적의 모드로 활용한다면 그 성능이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모드죠. 이 모드는 가만히 들고 있을 때 진짜 삼각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지된 화면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드의 온오프를 기능 버튼에 할당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걸어 다닐 때는 오프로 하고, 정지한 장면을 10초 이상 촬영해야 될 땐 이 기능을 켜고 사용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걸어 다닐 때 이 모드를 켜면 오히려 손떨림 방지 기능이 너무 과하게 작동이 되어서 더 떨려 보일 수가 있으니 꼭 걸어 다닐 때는 이 기능을 끄셔야 합니다. 저의 촬영 대부분은 1인 촬영에 조명이나 반사판도 사용을 하지 않는 환경인데요. 아마도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유사한 조건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은 세팅에서 중요한 건 후반에서 조금이라도 뎁스를 더 줄 수 있게 해주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색의 안정성이겠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공신력 있는 해외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급형 시네마 카메라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색 보정의 관용도 면에서는 거의 레드의 코모도급이나 그 이상의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괴물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이 카메라로 테스트 촬영을 했을 때도 실내에서 창문 밖이 표현되는 걸 보고 코모도나 그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DR의 느낌을 체감을 했었는데요. 이런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후보정 작업에서 1인 촬영자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정말 많이 넓혀줍니다. 조명이나 반사판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미장센에서 필수인 대비, 뎁스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후보정에서라도 이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런앤건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색의 안정성은 파나소닉 유저분들이라면, 또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다들 아시듯 노출 변화에 상관없이 색이 틀어지지 않고 안정적이라 어떤 환경에서 촬영하더라도 나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서 후반 작업에서의 편집의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저는 최근에는 사진을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서 이 카메라로도 사진을 꽤나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의 화소는 고화소 바디로 나온 S1R2에 대비해서 적긴 하지만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2400만 화소입니다. 촬영 시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선명하고 깨끗하고 좋은 색감을 보여주는 LCD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판단이 매우 빨랐다는 거예요. 특히나 촬영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모니터가 좋지 않으면 사진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것저것 세팅을 바꾸느라고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 파나소닉 카메라는 촬영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원본 역시 콘트라스트가 단단하고 질감이 매우 좋기 때문에 좋은 모니터의 장점이 극대화되는데요. 저는 최근 사진에 대한 색 보정을 점점 더 안 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구도나 빛의 활용만을 더 많이 공부해보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런 와중에서 파나소닉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건 역시 기본기가 좋아서 특별히 보정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톤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을 이렇게 쓰다가 또 다른 카메라를 쓰니까 톤이 더 좋아져 있더라고요. 기본이 좋은 카메라는 이렇게 촬영자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서님과의 촬영은 상호 작가님과 사진집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촬영을 해본 비컷들의 사진인데요. 6월의 청량한 날씨 속에서 파나소닉 카메라가 가지는 초록과 파란색 색감의 장점이 아주 매우 잘 드러나는 사진들을 촬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어두운 실내에서도 톤의 밸런스와 노출, 화이트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이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보시지 않은 영상 감독님들도 기초가 아주 잘 잡힌 사진들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람님과의 촬영에서는 빛의 활용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보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톤 커브를 많이 틀고 색도 많이 틀어보면서 관용도와 다이나믹 레인지를 실제로 한번 체감을 해보려고 했어요. 파나소닉의 사진은 진득하고 채도가 높다는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보정 폭이 좁거나 잘 안 먹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사진들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보정이 훨씬 잘 먹고, 특히나 안부 부분에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페이드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안부를 굉장히 누르고 그걸 또 얇게 펴바르는 듯한 느낌을 만들다 보면 자칫 떡지거나
너무 대비가 없어지거나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데 적당한 대비를 유지하면서도 안부가 또 부드럽게 펴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샘플들은 대부분 새로 출시된 2460 렌즈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8의 표준 줌 렌즈를 네이티브로 사용하기 위해서 2470S 프로라는 무거운 렌즈를 갖고 다녀야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2460이 출시가 되면서 여행 가방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져서 정말 엄청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470과 선회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촬영에는 2470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정말 같은 시간에 똑같이 촬영을 했을 때 두 렌즈를 구분해낼 수 있냐라고 하면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촬영을 해온 분들은 느끼시는 미묘한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이걸 사실 어떻게 리뷰로 풀어내라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잘 안 생기는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이 부분이 리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그런 영역들. 그래서 그냥 저는 새로 구매를 하시는 주변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2460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다른 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저만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게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60으로 끝나는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50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망원으로 더 땡기고 싶으신 분들은 60까지 땡겼을 때 사실 그렇게 큰 느낌이 차이가 안 나서 그럴 때 60에서 70 사이의 10mm가 너무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웬만하면 2470을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여행에서는 당연히 2460이고요.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 풀프레임 미러리스 역사상 가장 높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고점의 상태에서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 모두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이브리드 바디로서 꽤나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사진용으로 프리미엄급의 단렌즈가 가볍고 적은 것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고요. 시그마의 단렌즈들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영상에서의 호환성이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쉬움을 또 완벽히 해소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감독님들과 이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파나소닉의 레전드 바디인 GH5처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는 카메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때보다 사실 더 사진과 영상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된 만큼 사진 쪽에서도 더 쓸만해지면서 영상만 하던 파나소닉 유저분들이 사진에 입성하는데도 이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이 카메라로 틈틈이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메인 사진 카메라보다 좋게 나올 때도 있어서 완벽한 메인으로 쓰긴 어렵지만 하나만 갖고 나가야 할 때 이제는 크게 아쉽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나 촬영, 보정에 대한 팁이 있을 때마다 소소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